청취자님, 그 길을 걷다가 공유전동 킥보드 타려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딱 찍었는데 하필 그때 손이 막 떨리고 렌즈 초점까지 지지직거리면서 나가서 화면이 회색 물감처럼 확 뭉겨진 적 아마 다들 있으시죠? 아, 그거 진짜 짜증나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인식은 안 되고. 네네, 맞아요. 우리는 보통 그걸 망한 사진이라고 부르고 그냥 바로 지워버리거든요. 육안으로 보기엔 뭐 복구가 아예 불가능한 쓰레기 데이터니까요. 그렇죠. 사람 눈에는 그냥 회색 덩어리일 뿐이니까요. 근데 이게 컴퓨터의 눈에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 막 뭉개진 픽셀들 안에 카메라가 정확히 몇 도 각도로 또 몇 밀리미터 흔들렸는지 아주 완벽한 수학적 지문이 숨어 있거든요. 오, 수학적 지문이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료 분석 시간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오늘 다룰 자료는 쉐믹 티와리 연구팀이 2014년에 발표한 논문 동시 발생한 초점 흐림 및 움직임 흐름의 파라미터 식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자세히 풀어보죠. 아주 흥미로운 출발점이네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그 짜증나는 찰나의 순간을 수학적으로 완전히 분해해보는 거니까요. 네, 맞아요. 이 복잡한 퍼즐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흐림, 그러니까 블러 현상 자체가 물리적이나 수학적으로 도대체 무엇인지를 좀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카메라 시스템을 분석할 때 연구자들은 보통 점 확산 함수라는 개념을 사용하거든요. 잠시만요. 점 확산 함수요. 단어가 약간 좀 낯선데요. 아, 그게 이름만 어렵지 사실 별거 아니에요. 쉽게 생각해서 원래라면 그 도화지 위에 완벽하고 아주 선명하게 딱 찍혀야 할 빛의 한 점이 카메라의 결함이나 움직임 때문에 어떻게 쫙 퍼져나가는지 그걸 설명하는 공식입니다. 아, 빛이 퍼지는 모양이요. 네네. 논문에 따르면 카메라가 흔들려서 발생하는 움직임 흐름은 수학적으로 싱크 함수라는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네. 이게 시각적으로 보면 한 방향으로 쫙 그어진 평행선의 형태로 번지게 되죠. 직선으로 쭉쭉 그어지는 거군요. 맞아요. 반면에 렌즈 초점이 안 맞아서 발생하는 초점 흐름은 베셀 함수로 나타나는데 이건 둥글고 아주 균일한 원반 모양으로 넓게 퍼집니다. 아, 총치자님, 이거를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도화지 위에 검은 잉크를 한 방울 톡 떨어뜨렸다고 해보는 거죠. 여기서 움직임 흐름은 우리가 붓을 들고 그 잉크를 한쪽 방향으로 쓱 그어버린 거고요. 네, 쓱 긋는 거. 그리고 초점 흐름은 둥근 도장 같은 걸로 잉크를 위에서 꼭 눌러가지고 사방으로 동그랗게 퍼뜨리는 거랑 똑같네요. 오, 잉크 비유가 시각적으로는 진짜 이해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그 비율을 그대로 끝까지 가져가면 방금 청취자님이 머릿속에 딱 떠올리셨을 법한 거대한 모순에 부딪히게 됩니다. 모순이요? 어떤 모순이죠? 왜냐하면 현실에서 이 두 가지 훼손은 각각 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일어난다는 점이거든요. 아, 동시에? 네, 잉크 비유대로라면 도장으로 둥글게 잉크를 꾹 누르면서 동시에 붓으로 그걸 쓱 그어버린다는 건데 그러면 현실의 잉크라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다 섞여서 원래 어떤 모양이었는지 아예 알아볼 수 없는 진흙탕이 되어버리겠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제 말이 그겁니다. 제가 논문을 읽으면서 가장 이해가 안 갔던 게 그거였거든요. 아니, 두 가지 흐름 현상이 합쳐지면 서로가 남긴 단서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 아닌가요? 컴퓨터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구분해내는 거죠? 아,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수학이 가진 놀라운 성질입니다. 수학의 성질이요. 네. 현실의 물리적인 잉크는 막 섞여서 떡이 되겠지만 이미지 데이터상에서 이 두 가지 흐름 현상의 원본 이미지에 작용하는 과정은 합성곱이라는 얀산으로 설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합성곱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교환 법칙이라면 그 더하기나 곱하기처럼 순서를 바꿔도 결과가 같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먼저 나가고 흔들렸든 흔들리면서 초점이 나갔든 똑같다는 거군요. 정합합니다. 하지만 약간 여점이 의문이 남아요. 순서가 상관없다고 해도 어쨌든 결국 섞여버리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훼손된 이미지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싹 다 뒤집어야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진의 형태, 즉 공간 영역에서는 두 패턴이 막 얽혀서 해독 불가능한 상태가 맞거든요. 네네, 아까 말한 진흙탕 상태죠. 하지만 이걸 파동의 형태를 분석하는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하게 되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집니다. 주파수 영역이요? 그 소리 같은 거 분석할 때 쓰는 그 주파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미지도 결국은 밝고 어두움이 계속 반복되는 어떤 파동의 집합으로 볼 수 있거든요. 공간 영역에서 일어난 그 복잡하고 막 엉망진창인 합성곱 연산이 주파수 영역으로 넘어가면 아주 단순한 곱셈으로 변환이 됩니다. 아,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게
젖은 잉크가 마구 섞이는 그런 물리적인 혼합이 아니라 약간 투명한 필름 두 장을 겹쳐보는 거에 더 가깝다는 뜻인가요? 필름 비유 좋네요. 그 빗살 무늬가 그려진 필름 한 장이랑 동시머니가 그려진 필름 한 장을 딱 겹쳐서 빛을 투과시키면 두 무늬가 합쳐져 보이긴 하지만 각각의 뚜렷한 선이나 원형 패턴 자체는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아주 정확하게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주파수 영역으로 변환을 딱 하면 아무리 두 블러가 합쳐져서 엉망이 된 것 같아도 각자의 고유한 수학적 패턴, 그러니까 움직임 흐림의 평행선과 초점 흐림의 동심원 서명이 전혀 훼손되지 않고요. 독립적으로 겹쳐져서 나타나게 됩니다. 와, 이거 진짜 신기하네요. 겉보기엔 그냥 망가진 것 같지만 수학이라는 렌즈를 딱 끼고 보면 각 범인의 족적이 투명한 필름처럼 고스란히 겹쳐져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럼 숨겨진 단서가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주파수 영역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차례네요. 그런데 논문을 보니까 컴퓨터가 주파수 영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진을 꽤 꼼꼼하게 다듬는 전처리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냥 바로 주파수 변환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게 날것의 데이터를 그대로 수학 공식에 덜컥 집어넣으면 아주 치명적인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융통성이 없거든요. 아, 융통성이 없다. 전처리 과정을 보니까 일단 화려한 컬러 이미지를 8비트 흑백 이미지로 싹 바꾸더라고요. 네네. 이건 뭐 이해가 갑니다. 흐름을 분석하는데 색상 정보는 굳이 필요 없고 데이터 용량만 쓸데없이 3배로 늘릴 테니까요. 정확하죠. 근데 그 다음이 진짜 재밌습니다. 2D 화인 윈도우라는 걸 이미지에 딱 씌우는데 전 이걸 읽으면서 약간 경주마에게 눈가리개를 씌우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오, 경주마의 눈가리개라. 시야를 제한한다는 뜻이군요. 왜 그런 작업이 필요할까요? 그게 사진이라는 건 결국 네모난 테두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미지 안에 픽셀들이 뭉개져 있더라도 사진의 가장자리 끝부분하고 사진 밖의 배경 사이에는 아주 뚜렷하고 날카로운 직선 경계가 딱 존재한단 말이죠. 네, 분명히 존재하죠. 이걸 그대로 주파수 변환을 해버리면 컴퓨터는 이 날카로운 사진 테두리마저 엄청나게 강한 형태의 파동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정작 우리가 진짜 찾고 싶어하는 미세한 흐름 패턴의 파동은 이 테두리 파동에 묻혀버리게 되는 거고요. 와, 훌륭한 분석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테두리 쪽 픽셀 값들을 서서히 0에 가깝게 어둡게 꾹 눌러주는 한 윈도우를 씌워주는 겁니다. 아, 테두리를 어둡게 뭉개는 거군요. 네네. 그렇게 이미지 가장자리의 날카로운 절단면을 부드럽게 싹 뭉개주고 나서야 비로소 고속 풀이의 변환, 즉 FFT를 통해서 이미지를 주파수 영역으로 안전하게 넘기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값을 화면 중앙에 딱 정렬한 뒤 로그 파워 스펙트럼을 추출합니다. 로그 파워 스펙트럼. 아, 단어가 갑자기 너무 무시무시해졌는데요. 하하, 조금 어렵죠? 그냥 풀이의 변환만 한 주파수 지도를 보면 안 되는 건가요? 굳이 저기다가 로그를 씌워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게 만약에 로그를 안 씌우고 그냥 보잖아요. 그러면 청취자님은 화면 한가운데에 있는 거대한 하얀 점 하나 말고는 진짜 아무것도 보지 못하실 겁니다. 하얀 점 하나요? 네. 이미지의 파동 에너지는 중심부에 기형적으로 확 높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값의 차이가 너무 극단적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중심부의 값이 만이라고 치면 우리가 찾아내야 할 그 미세한 평행선이나 동심원 패턴의 값은 겨우 2나 3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만이랑 2면 뭐 거의 안 보이겠네요. 그렇죠. 이걸 일반적인 선형 그래프로 그리면 2나 3은 바닥에 딱 붙어서 아예 보이지도 않거든요. 이때 로그를 딱 씌워주면 마법이 일어납니다. 오, 어떤 마법이요? 수학에서 로그는 거대한 값은 강하게 압축해서 밑으로 확 끌어내리고 아주 미미한 값은 상대적으로 위로 훅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극한의 격차를 평준화시키는 거네요. 엄청나게 큰 소리는 확 줄여버리고 개미 기어가는 소리는 엄청 확 폭시켜서 숨겨진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전부 다 듣게 만드는 오디오 압축기 같은 거군요. 와, 완벽한 이해입니다. 비유가 진짜 좋으신데요? 그렇게 스케일을 딱 조정하고 주파수 영역을 들여다보면 비로소 흑백으로 뭉겨졌던 QR코드가 완전히 새로운 기하학적 무늬로 싹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하학적 무늬요? 네. 화면 바탕에는 초점 흐름이 만든 관역판 같은 동심원이 겹겹이 쳐져 있고 그 위를 움직임 흐름이 만든 평행한 어두운 줄무늬들이 쫙 관통하고 있는 그런 기하학적인 지도 말이죠. 아, 그림이 그려지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연구팀이 이 주파수 지도에서 가장 먼저 찾는 단서가 바로 각도라는 겁니다. 네, 각도요?
그 평행한 어두운 줄무늬가 어느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즉 카메라가 도대체 어느 각도로 흔들렸는가를 찾는 거죠. 맞습니다. 그 각도를 알아내기 위해 연구팀은 향상된 라돈 변환이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라돈 변환. 제가 이 원리를 보니까 전 딱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어두운 방에 블라인드 창살 틈으로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우리가 손전등을 들고 그 블라인드 틈새를 향해서 여러 각도로 빛을 막 비춰보는 거예요. 오, 손전등을요? 네. 그러다 어느 순간 손전등의 빛이 블라인드 창살의 기울기와 완벽하게 평행을 딱 이루면 빛이 창살에 막히지 않고 통과해서 반대편 벽에 아주 짙고 뚜렷한 그림자선을 만들어내겠죠. 네. 라돈 변환이 정확히 그렇게 작동합니다. 컴퓨터가 이미지의 픽셀들을 0도부터 180도까지 다양한 각도로 선을 쫙 그어가며 투영해 보는 겁니다. 선을 그어가면서요. 네. 만약 투영하는 선의 각도가 우리가 찾는 어두운 줄무늬 패턴의 각도와 완벽히 일치하면 그 선 위에 있는 어두운 픽셀들의 값이 하나로 길게 합산되면서 데이터상의 거대한 피크 지점을 만들어냅니다. 아하, 값이 폭발하는 거군요. 그렇죠. 반대로 각도가 엇갈리면 픽셀 값들이 막 흩어져서 그냥 평범한 수치가 나오고요. 약간 무식하게 다 찾아보는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영리하네요. 연구팀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처음엔 5도 간격으로 듬성듬성 손전등을 비춰보잖아요. 맞아요. 5도씩. 그러다 대충 45도 근처에서 데이터 피크가 제일 높은데? 하면 그때부터는 45도 근처에서 1도 간격으로 아주 미세 조정을 하면서 정확히 43도 각도로 카메라가 흔들렸구나. 이거를 찾아내는 거죠. 네. 이것을 더 큰 맥락과 연결해보면 이 각도를 1도 단위로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왜 전체 복원 과정의 필수적인 첫 단추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준점이 되기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각도를 모르면 아예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카메라가 43도로 흔들렸다는 걸 알아야만 컴퓨터가 주파수 영역의 그 비스듬한 빗살무늬 이미지를 마이너스 43도만큼 딱 회전시켜서 똑바로 수평으로 눕힐 수 있거든요. 똑바로 눕혀야 분석이 되니까요. 네네. 패턴이 똑바로 정렬되어 있어야만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을 정확히 잴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각도 추정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그 다음 측정할 모든 수치가 연쇄적으로 다 무너집니다. 야, 진짜 정교하네요. 네, 그렇게 라돈 변환으로 각도라는 첫 번째 자물쇠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각도만 안다고 해서 흔들린 사진이 짠하고 복구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각도는 시작일 뿐이죠. 내가 손을 43도 각도로 1mm 떤 것하고 한 5cm나 덜컹거린 건 완전히 다른 훼손이니까요. 이제 규모를 측정해야 합니다. 즉, 움직임 흐림의 길이 줄여서 L, 그리고 초점 흐림의 반경 줄여서 R, 이걸 알아내야죠. 컴퓨터는 이 규모를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나요? 방금 똑바로 정렬시킨 이미지에서요. 컴퓨터는 수직 방향으로 신호의 진폭을 쫙 더해서 하나의 파도 모양 1차원 그래프를 만듭니다. 줄무늬의 간격을 수치화하는 거죠. 네네. 동심원도 마찬가지로 중심에서부터 둥글게 원형으로 진폭을 쫙 더해서 그래프를 만듭니다. 그리고 연구팀은 이 파도 모양의 그래프 데이터들을 일반 회기 신경망, 즉 GRLN이라는 인공지능 모델의 입력값으로 집어넣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사람이 수동으로 선 사이의 픽셀 거리를 대고 재는 게 아니라 AI한테 딱 맡기는 거군요. 맞습니다. AI가 등장하죠. 그런데 잠시만요. 제가 여기서 논문을 읽다가 꽤 심각한 의문이 하나 들었거든요. 오, 어떤 의문이죠? 방금 우리가 투명 필름 2장 겹치는 비율을 들긴 했지만 만약 양적 훼손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밸런스가 무너진 상황이요? 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수전증이 너무 심해서 손은 엄청나게 떨었는데 그러니까 흔들림 길이 L이 엄청 큰데 반면에 렌즈 초점은 기가 막히게 잘 맞아서 초점 반경 R은 아주 미세한 상황이요. 극단적인 비대칭 상황이네요. 네. 그러면 주파수 지도상에서 움직임 흐름의 줄무늬 패턴 데이터는 엄청나게 강하게 쫙 나타나고 동심원 패턴은 너무 약해서 파도 그래프상에서 사실상 그냥 모이즈처럼 묻혀버리지 않을까요? 임적값이 이 모형이면 AI도 헷갈려서 엉뚱한 답을 내놓지 않을까 싶거든요. 와, 정치자님 들으셨죠? 방금 그 지적이 바로 이 논문이 기술적으로 돌파하고자 했던 가장 핵심적인 딜레마입니다. 극단적인 불균형 상태에서의 데이터 추출 문제 말이죠. 제가 제대로 짚은 거네요. 네, 완벽하게 짚으셨어요. 여기서 연구팀이 굳이 수많은 딥러닝 AI 모델 중에 일반 회기 신경망, 즉 GRNN을 선택한 진짜 이유가 드러납니다.
GRNN이 우리가 흔히 아는 AI랑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가 흔히 아는 신경망들은 역전파 방식을 씁니다. 정답을 맞힐 때까지 수천 번, 수만 번 반복 학습을 하면서 내부 가중치를 조금씩 수정하죠. 네, 계속 뺑뺑이 돌리면서 학습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방식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극단적으로 편향된 데이터가 훅 들어오면 AI가 강한 신호 쪽에만 과적합되어서 약한 신호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생깁니다. 아, 큰 거에만 집중해버리는구나. 네. 하지만 GRNN은 학습 구조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이 네트워크는 끝없는 반복 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새로운 입력값이 딱 들어오면 이미 구축된 훈련 데이터들과의 수학적 거리를 계산하죠. 수학적 거리요? 그게 어떤 개념인지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을까요? 이렇게 비유해보죠. 일반적인 AI가 백지 상태에서 범인의 몽타주를 그리는 훈련을 수만 번 반복하는 거라면 GRNN은 이미 2000개의 완벽하게 분류된 범인의 발자국 도감을 가지고 있는 아주 노련한 탐정입니다. 오, 발자국 도감이요? 네. 현장에서 새롭고 찌그러진 발자국 패턴이 발견되면 새롭게 막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도감을 쫙 펼치고 이 현장의 발자국과 수학적 형태가 가장 가까운, 즉 가장 유사한 발자국이 무엇인지 단번에 딱 찾아내서 그 결과값을 도출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방대한 레퍼런스 라이브러리랑 직접 대조를 해서 가장 오차가 적은 결론을 바로 딱 찍어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GRNN은 이 비교 과정을 더욱 정밀하게 통제하는 확산 파라미터라는 조율값이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파라미터를 조작해서 AI의 민감도를 부위별로 아예 다르게 세팅했습니다. 민감도를 다르게 줘요? 네, 실험을 거쳐서 움직임 길이 L을 찾는 네트워크에는 파라미터를 2로 맞추고 상대적으로 더 미세하게 찾아내야 하는 초점 반경 R 네트워크에는 1로 최적화를 딱 했죠. 와, 양쪽 패턴의 강도가 다르니까 AI가 각 단서를 들여다보는 돋보기의 배율이나 민감도를 아예 다르게 세팅해서 데이터가 묻히는 현상을 원천적으로 방지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이 멋진 이론과 AI의 조화가 과연 현실의 가혹한 환경에서도 통했을까요? 방금 제가 제기했던 그 의문, 한쪽이 압도적으로 심하게 망가진 상황을 연구팀도 당연히 시뮬레이션에 봤겠죠. 아유, 물론입니다. 그들은 체코 브루노 공과대학이 제공하는 실제 QR코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무려 2000개의 훼손된 합성 이미지를 만들어 테스트했습니다. 2000개나요? 네. 그리고 테스트 시나리오도 방금 진행자님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을 정확히 찌릅니다. 첫째, 움직임 흐림과 초점 흐림의 비율이 동일한 상황. 둘째, 손떨림이 압도적으로 큰 상황. 셋째, 초점 나간 반경이 압도적으로 큰 상황. 아주 극한의 시나리오네요. 그래서 결과는 어땠나요? 제 우려대로 한쪽이 크면 다른 쪽 추적 시스템이 막 붕괴하고 그랬나요? 결과는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라돈 변환을 통한 각도 측정의 평균 절대 오차는 겨우 1도 미만이었습니다. 1도요? 180도 중에서요? 네, 180도라는 그 넓은 범위 안에서 오차가 1도조차 나지 않았다는 뜻이죠. 와, 미쳤네요. 더 놀라운 건 GRNN을 통한 길이와 반경의 예측 오류입니다. 평균 제곱근 오차값이 무려 0에 수렴할 정도로 거의 완벽하게 파라미터를 역추적해냈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한쪽이 압도적으로 심해서 다른 쪽 단서를 확 집어삼킬 것 같은 극간의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네요. 투명 필름 위에 그려진 수학적 서명은 훼손되지 않았고 민감도를 다르게 조정한 탐정 AI는 기어코 그 두 겹의 서명을 완벽하게 딱 분리해 냈습니다. 네, 이 연구가 증명한 것은 바로 알고리즘의 압도적인 견고성입니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원리를 잃지 않는다는 거죠. 야,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꽤 깊은 수학과 인공지능의 숲을 같이 헤쳐나왔는데요. 내일 아침 출근길에 대충 찍은 키보드 QR코드가 찰나의 손떨림과 초점 빗나감에도 불구하고 1초 만에 띡 하고 스캔에 성공한다면 이제 그 이유를 확실히 아실 겁니다. 맞아요. 단순히 운이 좋거나
내 폰 카메라 렌즈가 갑자기 좋아져서가 아니죠. 맞습니다. 스마트폰 내부에서 그 짧은 찰나에 컬러를 흑백으로 바꾸고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깎아내고 고속 풀이의 변환으로 파동을 분석해서 로그 스펙트럼을 쫙 뽑아내고 라돈 변환으로 각도를 찾은 뒤에 GR에는 인공지능이 떨림의 길이와 빗나간 초점 반경을 역추적해서 원래 이미지를 싹 복원해내는 이 복잡하고 정교한 수학적 톱니바퀴가 백그라운드에서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경이로운 과정이죠.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 매끄럽게 굴러가는 이면에는 이런 집요한 지적 탐구의 결과물들이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지식 탐험을 마무리하면서 이건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라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고 싶습니다. 오, 어떤 질문인가요? 방금 우리가 확인한 건 현실 세계의 카메라가 물리적으로 흔들리고 렌즈 오차가 생겼을 때 컴퓨터가 그 물리적 법칙을 픽셀 단위로 완벽하게 역추적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잖아요. 네, 그랬죠. 싱크 함수와 베셀 함수의 아주 정교한 겹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요즘 사회적으로 정말 문제가 되는 딥페이크 기술 말입니다. 아, AI가 만들어낸 그 가짜 이미지들요. 그거 요즘 육안으로는 진짜랑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정교해졌잖아요. 네, 육안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AI가 방구석의 서버 안에서 픽셀 단위로 뚝딱뚝딱 조합해서 만들어낸 가짜 사진은 현실 세계의 카메라 렌즈와 빛의 산란이라는 물리적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즉, 오늘 우리가 다룬 현실의 물리 법칙이 만들어내는 그 자연스러운 동시 흐름, 주파수 영역에 남겨줘야 할 그 미묘하고도 완벽한 수학적 합성고 패턴을 AI는 본질적으로 재현하지 못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파수 영역으로 넘겨서 풀이의 변환과 인공지능으로 딱 분석해보면 잠깐, 이 사진의 흐림 현상에는 렌즈와 빛의 물리적 산란 흔적이 결여되어 있어. 이건 물리 세계를 거친 사진이 아니야 라고 딱 감별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2014년에 단순한 바코드나 텍스트 이미지의 흐름을 복원하기 위해 연구됐던 이 순수한 수학적 추적 기술이 미래에는 무엇이 진짜 물리세계의 기록이고 무엇이 AI가 합성한 가짜인지를 판별해내는 가장 강력한 위조감별 기술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끝내주는 통찰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그 흔들리고 뭉개진 QR코드 사진을 봤을 때는 그냥 복구 불가능한 쓰레기 데이터, 아주 캄캄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같았거든요.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주파수 공간이라는 새로운 렌즈를 딱 끼고 보니까 그 안에는 싱크 함수와 베셀 함수라는 우주처럼 정교한 물리 법칙의 궤적이 투명한 필름처럼 겹쳐져 숨어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육안 너머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법이니까요.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주파수와 픽셀 너머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에 카메라 초점이 나가서 사진이 뿌옇게 흔들리더라도 망했다 하고 짜증내기보다는 방금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색다른 경험이 될 겁니다. 내 사진 속에 지금 빛의 파동과 수학 공식들이 투명하게 겹쳐져서 춤을 추고 있구나 하고 말이죠. 계속해서 일상 속의 당연한 것들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새롭게 탐구하시길 바라며 오늘 우리의 딥다이브 시간은 여기서 맺겠습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짜릿하게 채워줄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